나는 요즘 이렇게 산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영양제를 먹고 나를 위한 한 끼 식사를 준비한다. 밥을 먹으면서 약 20분 책을 읽고 씻고 옷을 입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15분을 걸어 알바를 하러 간다. 오랜만에 날씨 좋은 날 출근하는 길. Hello, how are ya? Good, thank you.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Iced caramel latte, please. Iced caramel latte, takeaway. Iced latte, caramel. Anything else? No, that's all, thank you. I've got a free one as well. Oh, you get the free one. Okay, I'm so happy for you. That's it then. So, can I get your name? Free. Ree. Thank you, Ree. 또 알바를 하고 집에 오면 영어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생각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낸다. 아, 유튜브랑 블로그도 한다. 맞다. 호주에 오랜 사람답지 않게 꽤나 단조로운 하루를 보낸다. 나는 이런 지금의 내 모습이 퍽 마음에 든다. 아니 근데 이럴 거면 호주에 왜 갔냐고요? 안녕하세요, 전입니다. 저는 호주에 온 지 2개월이 된 워홀로이고 오늘은 제가 왜 호주로 워홀을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스타트업에서 인사팀의 인턴으로 근무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 6개월은 인턴으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사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업무의 목적은 뭔지 그냥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진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그냥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곳에 있는 내가 잘 어느 정도 하나씩 착착착 해가는 그런 모습이 스스로 너무 대견하면서 되게 6개월간 만족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행히도 잘 봐주셨는지 덜컥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이때 덜컥이라고 표현을 한 것 자체가 사실 제가 이전까지는 정규직이 된 나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이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사실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무서웠냐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65세까지 이 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라는 물음이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되게 일은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늦게 끝났고,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도 업무에 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쉬는 날에도 쉬는 날 같지 않았고, 또 그렇게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데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뭔가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 어느새 제가 1년을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된 기념, 그리고 여름이 된 기념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여름 휴가를 갔다 오면서 나 되게 열심히 잘 놀았고 리프레싱 잘 된 것 같아. 이제 회사에 다시 돌아가면 열심히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놀려면 그만한 돈이 필요했고, 또 나 이런 일해야 되는 목적을 깨달았으니까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일을 하려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라, 그러면은 일을 잘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로 돌아갑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회사에 돌아왔는데 내가 일할 이유까지 찾았는데 일을 하나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일을 못 하겠다로 연결이 됐어요. 그런 상태 있잖아요. 하얀 건 백지고 검은 건 글씨로다, 약간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하얀 백지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회사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 상담을 막 여기저기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예를 들어 리프레시를 더 가져야 된다, 너가 너무 번아웃이 와서 그런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생각해보면 리프레시를 가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악화가 된 거란 말이죠. 게다가 저는 보시면은 일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요.
은퇴를 하기까지 65세에 은퇴를 하기까지 아직 몇십 년이나 많은 참참한 일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번아웃이라는 게 온단 말이야? 리프레시로 해결될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패스하고 다른 분께 또 상담을 해보니까 이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직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 만나게 되면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네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너가 있는 그 상황이 너한테 맞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솔깃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고 되게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러 다녔고 사실 다른 데 합격을 한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지, 어떤 분야, 어떤 뭐 산업계에 대한 회사인 건지, 나는 그 회사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이 전혀 나 스스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정확하게 한 번도 질문을 해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회사를 지원을 할 때 내가 어떤 회사를 갈까? 난 어떤 걸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할까라는 물음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나마 어디를 넣을 수 있을까? 어디를 넣어야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 자신을 속이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직을 해서도 뭐 휴가를 가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았고 나 스스로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인인데 직장인이 되지 않았던 거죠. 어른인데 어른인 것 같지 않다? 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거죠. 되게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저를 알기 위해서 워홀을 왔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알아야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조금 더 나를 중심으로 둬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갭이어를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시도를 하면서 도전하면서 살고 있고요. 2달밖에 안 돼서 별로 많은 걸 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되게 많은 여행을 다니고 있고 영어도 배워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해외를 나갔어야 됐냐? 워홀에 나갔어야 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꼭 해외에 나가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 있으면 나를 제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나 스스로인 것 같아요. 이미 한국에는 어느 정도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쌓아온 이력들이 있으니까 그 이력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나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도전을 하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모두 다 걱정을 하게 되면 나도 그런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도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나의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체가 돼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떨어져서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조금 더 떨어져 있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을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또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해외 한 달 살기라든지 그냥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발은 한번 담가 봐야지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텐데 한 달 가지고 될까?는 사실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 긴 시간들을 돈 걱정 없이 충분히 나에게 투자할 만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워홀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처음 워홀에 왔을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워홀을 하면서 내 생각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게 나는 하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또 뭐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걸로는 내가 먹고 살 수 없을 거야. 그냥 나를 스스로 제한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적어도 1년만큼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믿어주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해서 실천하는 모든 것들을 유튜브에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천을 하면서 한 발자국 다가가는 이런 삶이 갓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멋있는 삶만이 갓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도전과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성장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내 삶을 꾸려갈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5월을 끝나고 어떤 내가 되어 있을지는 상상이 잘 가지 않아요. 1년 지났는데 내가 보니까 인생 뭐 별거 없더라. 그냥 돈 벌고 하고 싶은 거는 그 돈 번 돈으로 집에 가서 하고 그냥 일할 때는 일하는 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는 게 최고더라. 그런 삶 최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을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홀이 끝나게 되면 다시 워홀에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약간 그런 후회는 가지 못함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적어도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구나 정도는 알게 돼서 그리고 어떤 것을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그 공통 분야의 산업군으로 제가 취업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워홀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실제로 호주에 보니까 높은 시간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제 시야가 넓혀지는 게 느껴졌어요. 일단 모두가 다들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어떻게 하면 더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여기는 나이가 전혀 제약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나이 차가 많아도 바로 다들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갑자기 그냥 자기가 일하던 것, 자기가 전공했던 것을 바꿔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볼 때마다 환경의 변화가 내 생각을 정말 크게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내 미래를 조금 더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게 계속 느껴져서 역시 워홀에 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